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Q&A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나이랑 CPA 시험 준비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회계사에게 학벌이 중요한가요? 라는 영상을 촬영할 때 고의적으로 나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랬던 이유가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동기부여가 되고 약간 막 으쌰으쌰 하는 게 목표지, 약간 뭐랄까요, 좀 기분을 다운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런데 질문해 주신 분들도 많고, 또 뭐랄까요, 굳이 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낼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있는 얘기를 피할 건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느끼는 말을 담백하게 양념치지 않고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게 커리어 초반에는 나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이 없어진다는 게 오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 그 질문을 하셨던 분들의 대부분의 그 질문의 요지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몇 분 계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요지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빅펌에 입사하는 게 가능하냐, 요거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자면 사실 좀 힘듭니다. 물론 제가 네트워크가 그렇게 뭐 엄청 막 넓고 회계사를 전국에 있는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을 하면서 아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제 눈으로 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입사를 했던 당시에 3일 전체 입사자 수가 한 250명 수준이었는데, 그때 저희 본부 입사한 제 동기들이 한 50명 정도 됐어요. 50명 넘었는데, 물론 50명이라는 숫자가 샘플로는 글쎄요, 통계학적으로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50명 중에 50명이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제 동기들만 본 건 아니고 위아래 선후배라든지, 그리고 또 제 학교 선후배가 다니는 다른 뭐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렇게 건너 하면 다 뭐랄까요, 아는 분들이랄까요, 좀 네트워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근데 그거를 좀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는 건데, 한 31살 정도가 넘어가면 좀 힘든 것 같아요. 31살 넘어가는 뉴스텝은 많이 없고요. 33살 넘어가는 뉴스텝은 제가 보지는 못했고, 아시는 분의 아시는 분 해가지고 건너선 들었습니다. 또 35은 제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모른다고 없는 건 아니고요. 어딘가는 계시겠죠. 일단은 근데 드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31살 넘어가는 약간 나이가 있는 뉴스텝들은 대부분 다 서울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차갑게 얘기하면 서울대 정도가 되면 모를까, 아니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누차 강조 또 하지만 제가 못 봤다고, 제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어딘가 계실 거예요. 또 제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발이 넓어서 뭐 어디 협회장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결과가 그랬다는 말씀이라는 거 강조 또 강조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벌보다 조금 더 나이에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댓글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지방대 나와서 법인 입사 가능한가요? 지방대 나와서 빅펌 입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학벌보다 나이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법인 입사에 한정해서는. 그러면은 법인에서 이렇게까지 나이에 좀 민감하게 엄격하게 구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회계법인이라는 조직 자체가 상당히 어립니다. 예. 빅펌에 있는 회계법인은 상당히 조직이 어려요. 감사팀 구성만 해도 대부분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스태프들은요. 물론 이제 파트너분들이나 위에 임원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시지만, 스태프들은 상당히 젊은 편이에요. 감사인들 인차지 이하로 해가지고 한 30 중반 이하로 구성된 분들이 가서 담당하시는 이제 회계 팀 직원분들은 조금 연배가 되죠. 한 40대, 50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많게는 20살 뭐까지 차이 나는 거 봤어요. 물론 제 연배의 클라이언트가 응대라는 거 봤지만은, 제가 인차지를 할 때
저랑 거의 비슷한 연배가 저를 응대를 했었는데, 그런 경우는 뭐랄까요, 좀 업종이 디자인 쪽이라든지 이런 마케팅 쪽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었고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 회계팀 직원들 연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계법인 연령대가 낮은 편이죠. 이제 그러다 보는데 또 문제가, 회계법인에서 일을 할 때는요 거의 팀제로 일을 합니다. 개인으로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의 9할 이상이 전부 다 팀으로 하는 프로젝트예요. 감사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요. 그 좀 텍스는 좀 경우가 다른데, 텍스는 뭐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입사를 하면은 감사를 많이 가잖아요. 감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팀제입니다. 그래서 팀으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데, 그냥 업무를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팀으로 움직이면서 약간 도제식으로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 윗사번 선배나 그 위에 있는 인차지로부터 업무를 많이 배우고, 그 수습 기간 동안은 특히 좀 교육의 기간이라고 저는 봐요. 그때 일을 좀 잘 배우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그렇게 팀으로 움직이면서 더군다나 도제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업무를 배우다 보니까 약간 조직이 조금 많이 수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직에 비해 더 수직적인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감사팀 구성을 보면 같은 롤이 별로 없고요. 각자 그 롤이 뭐랄까, 순위가 다 있어요. 인차지 밑에 서브 있고, 서브 밑에 뭐 서서브 있고, 그 밑에 막내 있고, 4인으로 구성이 되면 질서가 딱 정해지거든요. 업무도 거기에 맞게 배분이 되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나이가 많은 뉴스텝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좀 조직이 운영이 약간 비효율이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한 3년차 되는 여자 스텝인데 한 26살에 입사를 했다고 치면은 3년 차면 28이잖아요. 근데 뉴스텝으로 33살 막 이런 분이 들어오시면 약간 좀 서로 대하기가 좀 거북하겠죠. 심지어는 저희 회계사 업계가 상당히 좁아서요. 대부분 사람들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한 33살 뉴스텝이 들어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같은 팀에 있는 매니저, 3년차 선생님이랑 대학 동기더라,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뉴스텝이 들어왔는데 나보다 한참 위에 그 매니저 선생님들이랑 친해가지고 사석에서 보니까 뭐 반말도 하고, 사무실에서는 조심하겠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대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뉴스텝 입장에서도,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입사를 안 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에는 법인에 입사만 시켜주면 그 까짓거 내가 영혼이라도 내놓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사람 심리라는 게 간사해서 막상 입사를 하면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나이로 이렇게 약간 그 서열을 잡는 문화가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대학 시절까지 보낸 사람이 법인에 입사를 했다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정도로 정신이 유연한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런 거를 그 나이로 이렇게 막 위아래 따지는 거를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제 자신이. 그럴 때마다 막 스스로 깜짝깜짝 놀라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처럼 평소에 막 그런 거를 좀 조심하려고 하는 사람도 하는데, 하물며 대다수 사람들은 내가 나이로 막 이런 거를 조심해야겠다 생각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막상 입사를 했는데 나이가 한 5살 어린 그 인차지가 나한테 막 혼을 내고 업무를 막 가르치고 이러면은 그게 좀 거북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에서도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가 좀 있는 뉴스텝이 들어오면 뭐랄까요, 약간 비효율이 생성되는 거를 알아서 입사하는 사람의 나이를 좀 다소 엄격하게 제한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굉장히 암울해지죠, 분위기가. 그래서 그러면 저 나이 많은데 공부하면 안 되나요? 하지 말까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사한테는 많은 길이 있어요. 정말 스펙트럼이 넓다고 했잖아요. 꼭 이쪽 업계에 있을 필요도 없고요. 이거를 가지고 어떤 내가 다른 걸 하기 위한 뭐 발판으로 삼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 딴 다음에 그거를 공부한 걸 바탕으로 금공하는 분들도 계시고, 법인에 있다가 자기 사업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많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벌은 평생 가지만요, 나이는요 점점 의미가 없어져요. 다 같이 공평하게 시간은 흐르고 누구나 나이는 먹거든요. 평생 20대인 사람도 평생 30대인 사람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 회계사 경력 1년 차인데 28살인 거랑 33살인 거는 차이가 크지만은, 회계사 경력 10년 차인데
38살이랑 43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만 해도 제가 이제, 뭐 8년차를 향해 7, 8년차 뭐 이렇게 되는데, 저만 해도 나이가 이제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연차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법인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법인에 있든 없든 뭘 하든 간에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거는 네가 빅펌을 갔으니까, 빅펌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처음부터 나이가 많아서 빅펌에 못 갔으면 그 다음부터 이후에 커리어에 쭉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말도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영향이 있고 없고는 또 하시는 업무나 분야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로컬 같은 경우에는 빅펌보다는 확실히 연령대가 높고, 그 나이가 만약에 많다고 해도 로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입사가 가능한데, 로컬로 시작을 했으면은 뭐 회계사로서 내가 가치를 뭐 못 만들고 비전이 없는가?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직 대부분은 이제 이걸 준비를 할까 말까 아니면 공부 중이시거나 할 텐데, 그래서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겠지만 이 빅펌 말고도 정말 길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만약에 빅펌에 입사하는 게 유일한 목표라면, 근데 나이가 많다면은, 만약에 그런 케이스라면 제가 하지 않으시기를 좀 권해드릴게요. 그거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가 이 자격증을 따서 나의 어떤 비전을 펼치겠다는 뜻이 있다면은 저는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아직 공부 중이고 아직 학생인데 그거는 이제 현업에 들어가 봐서 그 분위기를 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맞는데, 뭐 잘 모르겠다. 너무 막연하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냥 막연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비전도 없고,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사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공부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빨리 붙어서 1년 3개월 한 뭐 그 정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그냥 골방에 박혀서 공부하는 데만 보냈고요. 또 그 기간에 제가 쓴 금전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뭐 책값 내고 독서실 사용비 내고 또 막 이것저것 밖에서 밥도 먹고, 제가 아침 5시 반 정도에 학원에 도착해서 집에 한 10시나 11시 정도 왔으니까 그 정도면은 식사를 다 밖에서 해야 되는데 1년 내내 밖에서 외식을 하면 식비도 장난이 아니에요. 또 그게 일찍 붙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평균 수험 기간이 뭐 2년 반, 뭐 3년 반이라고 치면은 그 기간 동안 내가 들어가는 노력이나 나의 시간이, 그거 나의 금전적인 그 대가들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내가 막연하고 잘 모르는데 그런 대가를 투입을 할지 말지 의사결정하는 거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자격증으로 무엇을 하겠다, 꿈이 있고 내가 이 자격증으로 어떤 걸 하겠다는 비전이 있으면은 하시는데, 그 비전이 나의 유일한 비전이 빅펌이다. 근데 내가 나이가 많어 라고 하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내가 빅펌을 못 가더라도 내가 회계사로서 이런저런 길을 개척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하시는 게 좋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그 스스로의 판단인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본인의 인생이니까 본인이 판단을 해야지. 개인적으로 오지랖일 수는 있겠지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런 걱정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도전해서 한 다음에 많은 길 중에서 본인이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빅펌만 바라보고 합격을 한 다음에 입사에 실패한 다음에 뭐 좌절감을 맛보는 거는 좀 그렇고요. 처음부터 내가 뭐 로컬에서 시작을 하든 아니면 그걸 바탕으로 다른 데에서 가든 그 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나의 어떤 비전을, 나의 인생의 계획을 한번 심사숙고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 공부를 도전해 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좀 차갑고 너무 직설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가감 없는 저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이 영상 자체가 제가 뭐 이거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저한테 물어보셨던 구독자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는 어떤 저의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을 답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전에 또 강조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코끼리 있잖아요. 회계사 업계라는 거는 커다란 코끼리고, 저는 이제 거기 어떤 다리 부분만 만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몸통을 만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 코를 만지고 있는 사람과는 의견이 충분히 다를 수 있고, 그 각자 사람들이 만지고 있는 부위에 대한 그 묘사는 거짓이 아니고 진짜고요. 그런 묘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코끼리를 생성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의 의견만 너무 이렇게 믿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의 의견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뭐 구독, 좋아요 이런 말을 언급하기가 조금 미안하네요.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조금 상처를 입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리 사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